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드디어 7월 마지막 주말 딱 떨어지네요. 네, 토요일이 마지막으로 가는데, 네, 7월 30일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 네, 전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Thank God 이렇게는 잘 못하겠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발음 나오는 대로 갑니다. 네, 멋진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는 드디어 오늘 해석이 시작되었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얘들 미국 시장 애들이 지금 FOMC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 내일 보면 달라질 거야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FOMC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의 기류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이제 이 흐름들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위험 자산은 대체적으로 강세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간 드디어 딱 1년이에요. 오늘 내일이면 딱 1년간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성장 조금이라도 시켜드렸다면 다행인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격려와 채찍이 저를 1년간 훨씬 더 조금 더 그 큰 나무로 성장을 큰 나무는 아직 쓸 때가 아니고 조금 커진 느낌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8월 아침부터는 7시 반부터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고 할만 하면 하고 아니면은 철회하고, 물론 이제 주말 때 이럴 때는 안 합니다, 생방송. 그래서 그리고 휴가 갈 때도 안 합니다. 저도 휴가는 가야죠. 네, 그래서 여하튼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생방송 때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끔 제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가끔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도 드리고 그런 시간, 서로 쌍방향 고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오늘 간단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FOMC 회의가 회의 내용들을 보면서 시장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연준이 얼마나 비둘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야, 이 정도면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S&P 500은 0.42%, 다우는 0.44%, 나스닥은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0.11%로 조금 덜 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달러가 큰 폭으로 약세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비둘기적이네. 아이고, 이거 돈 계속 푸네. 어떻게, 그럼 달러는 어떻게? 네, 달러가 7월달 들어서 하루 만에 가장 큰 폭의 거의 폭락세 가까운 약세를 보여줍니다. 무려 0.48%. 통화는요, 0.5%면 지수 흐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이건 거의 폭락세예요. 나타내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달러가 하루아침에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92가 깨지면서 91.88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거지. 돈을 그렇게 계속 풀겠다는데,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 달러는 일부 약세. 물론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독일이 잘했기 때문도 있어. 독일의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가 전월보다 0.9% 상승.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 경기가 유럽이 좋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달러가 더 약세가 되어졌는데요. 그동안에 아시아 통화가 상당히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은 돈을 계속 풀겠고 뭐 이런 등등등 보여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세로 갔던 원화가 지금
무려 1143원까지 거의 10원 가까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위안화도 마찬가지죠. 6.52에서 6.45로 수직 낙하 강세. 환율의 약세는 이쪽 통화는 네, 강세, 통화 가치의 강세다. 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1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시각도기 TV 보시는 분들은 요거 정리하세요. 그래야 쉬워요. 달러 원이에요. 먼저 있었던 통화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파운드 달러죠.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통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앞에 게 강세인 거예요. 수치가 떨어지면 앞에 게 약세인 거고, 반대로 수치가 떨어지면 뒤에 게 강세, 수치가 올라가면 뒤에 게 약세인 거예요. 뒤에 있는 놈은 거꾸로 보고 앞에 있는 놈은 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가 떨어지면은 달러가 약세된 거죠. 대신에 원화는 강세가 된 거죠. 그렇게 보셔요. 그렇게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환율 엄청 헷갈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네, 각도기 팁. 네, 어제 각도기 팁. 각이 엣지가 있고 각이 있고 도가 있으며 그 다음에 기가 살아있다. 누가 사면 진짜 기가 막히게 지어주셨습니다. 네, 각도기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전환되면서 또 뭐가 그렇게 확 눈에 띄었어요? 오랜만에 금값이 툭 하고 튀었습니다. 1% 중반의 상승인데 이 정도면 금값은 급등이에요. 금값 급등을 해줘서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와 통화의 약세를 그대로 반영하니 어떻게 되겠어? 위험자산은 빵빵 튀었죠. 그래서 위험자산들이 다 올랐어요. 근데 왜 빵빵까지는 아니냐면 워낙 많이 이미 빵빵해. 빵빵하니까 빵빵은 못 뛰어. 슬금슬금이 너무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계속 느낀다는 거죠. 미국 시장은. 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 시장은 약세가 됐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세가 됐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은 약세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완화적인 스탠스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채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일단 전일 채권 시장이 가장 빨리 FOMC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얘네 쉽게 테이퍼링 하지 않을 것이구나.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쉽게 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의 시점도 상당히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강세를 갔어요. 먼저 채권 시장이 강세를 갔고, 그런데 해보니까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강세를 가서 살짝 오늘 되돌린 거예요. 너무 강세 갔구나 이러면서 되돌렸는데 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약세가 나타난 거죠. 채권 시장이. 그러면 그 완화적인 스탠스가 계속되면 채권 시장 계속 강세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 채권 시장은 지금 기묘한 시장인 게 40년대 최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천정이 바로 손 뻗으면 천장이거든요. 손 뻗으면 제로금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 정해져 있는 시장에서 깔딱깔딱하면서 노는 거죠. 정말 고원 플레이라고, 고원에서 플레이하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채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면서 강세로 갔다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야 하면서 강세로 계속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채권 시장은 조금 위험합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아무리 봐도 상식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좀 드러났는데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는 나쁘게 나왔어요. 어떤 경제 지표? 네, 그 GDP 전기 대비 GDP가 2분기 GDP가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왜 이 정도면 미국 같은 데서 6.5% 연율로 6.5%로 미친 거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8% 예상을 했거든요. 완전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1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6.4에서 6.3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예상보다 조금 안 좋은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채권 시장 강세가 가야 돼요. 근데 강세가 더 이상 잘 못 가죠? 네. 시사난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4,000명 감소한 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38만 명 정도라고. 계속 감소해야 됐죠. 그죠? 근데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쉽게 감소하지 않아요. 지금 40명대 깨고 나서부터 이게 버벅버벅 더 이상 잘 안 돼요. 그냥 실업보험을 계속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고용을 찾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즉 고용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고용을 거기에 응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오히려
41만 9천 명으로 집계를 했었는데 아니다 42만 4천 명이다라고 상향 조정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연준이 이제 완화적 스탠스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또 설왕설래를 하면서 12월에 테이퍼링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년 1분기 뒤쪽에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투자자들은 땡겨서 반영하셔야 돼요. 올해 12월부터 테이퍼링 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왜냐하면 시장은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3에서 6개월 정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분들은 6개월까지 땡기세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 빨리빨리 반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는 거지 여기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것과 나의 대응은 조금 다르게 하시되 실제 대응은 약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잘못되면 너무 많이 다치거든.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오를 거야.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오르면 역시 내가 맞았어. 이러면서 더 오를 거야 하는데 더 안 올라. 그러면 그 다음날 박살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상방을 보고 플레이하는 사람이 되면 시장의 제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시장의 재료로 쓰이고 끝난다는 겁니다. 산산이 타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면 시장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시장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럼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태도는 약간 보수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간 앞으로 이렇게 태도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태도가 아니고 뒤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살짝 내밀어서 이렇게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태도로 시장을 봐야 된다. 즉 이건 뭐냐면 경제 전체와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대응은 언제든지 다칠 수 있어. 시장은 좋을 거지만 언제든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긍정론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아시겠죠? 요 사이에 위치를 잘 투자자는 잡으셔야 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연준이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제 앞으로 채권 시장이 이거를 인지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양날의 검 중에 하나의 검은 뭐냐면 이렇게 완화적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재정 정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을 계속 주머니를 풀잖아요. 그럼 뭐예요? 재정을 계속 풀면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든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예요. 검 중에 하나는. 그럼 이거는 어떤 검이에요? 채권 시장한테는 아주 나쁜 검이죠. 인플레가 일어난다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인플레가 가속화돼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 되니까 둘.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금리를 쉽게 안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뭐냐면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할 거야 하고 하면서 자기 시장에 대한 상당한 긍정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뭐냐면 진짜 상식적으로 보거나 본질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강세론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채권 시장은. 그러면 오히려 대응을 잘 못할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는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도 약간 냉혹하게 자신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이 채권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은 어제 FOMC의 결론은 길게 보면 어쨌든 이제 테이퍼링은 하긴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긴 한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과연 어떻게 읽혀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채권 시장에 두고 결론으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채권 시장의 고공행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고공행진을 지지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위험자산이 전형적인 강세를 보여주었고 유가는 미국 재고 감소에 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업 뉴스들 몇 가지 재미난 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버, 소프트뱅크가 보유 지분의 3분의 1가량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도 나오면서 3% 이상 하락했고요. 니콜라는 트레버 밀턴 창립자가 연방검찰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에 15% 폭락입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하반기 매출이 둔화될 거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자기 그 정보보호, 애플의 정보보호가 페이스북의 하반기 매출의 감소 요인이 될 것이다. 증가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에 따라서 어제 시간에서 하락했었는데 4% 하락 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은 분기 소식이 줄었다는 소식에 6% 이상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국 시장 좀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수는 참 느린데 종목별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줘서 종목별로 잘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종목을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거는 정말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위험해요. 저희 위험합니다. 저희는 그냥 해설 짜고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운용자잖아요. 저희들 고객 자산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입장이고, 시장에 어떤 식으로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팔면 떨어질 수도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식을 사놓고 여기서 나팔을 막 불어. 이거 좋아. 사놓은 건 숨겼어. 사놓은 건 숨기고, 이거 우리 너무 좋아. 여러분 사세요. 이러고 내가 주식을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굉장히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범죄 행위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린이 분들은 나 이거 하나라도 뭔가 잡아서 뭔가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은근하게 업종에 대해서는 은근하게 슬쩍 말씀드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캐내셔야 돼요. 그런 정도는 캐내시는 재미가 있으셔야 되겠죠. 네, 그런 정도까지 멀건하게 멀리 정도는 가끔씩 이렇게 얼핏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탐정처럼 잘 찾으시면 보일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7월 31일 미국 마감 시간 마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